주요 뉴스입니다.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발령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지는 등 눈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전 세계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외교정책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방미길에 올라 미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에 봄바람 대신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령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는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3월 중순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건 낯선 모습 같습니다. 이번 눈 얼마나 더 내릴 전망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눈이 하얗게 쌓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계절이 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오전 5시 기준 서울의 많게는 11.9cm의 눈이 쌓였고 강원도 철원에도 8.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 등엔 오늘 새벽 4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지방엔 최대 40cm, 서울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제설대책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와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찬바람 탓에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절기상 춘분인 모레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거센 눈이 쏟아지면서 특히 눈길 차량 사고가 걱정됩니다. 간밤에 경기 안산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화재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신용수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승용차가 도로 위에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가로수와 중앙분리대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차량을 몰던 남성 운전자는 숨졌고 뒤따르던 차량 5대도 부서졌습니다. 망자 추정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경찰에게 그렇게 이미 듣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에는 천안 논산고속도로 선온산 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어 SUV 차량이 4.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SUV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 10분쯤엔 경기 김포시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5개 동 중 1개 동이 불탔습니다. 직원 등 10여 명은 화재 발생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석 달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의 2.1%에서 1.5%로 0.6%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 주요국 가운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비교해 석 달 새 0.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이한 북중미 국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하락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위험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관세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전망치 하락폭은 크지 않았고 미국의 주요 경제국인 중국의 전망치는 오히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최근 주요국 경제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역 전쟁이 심해질 경우 전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성장률 1.5%를 제시한 데 이어 OECD마저 같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올해 1%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요소에 더해 내란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첫 번째 설명을 내놨습니다.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 우리나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년 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자료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비상기업 선포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사례를 앞서 언급한 보안 규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도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94일째를 맞이하면서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고 지연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건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이후 2달 정도 진행됐던 변론 기일은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종료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차 변론 기일이 열려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 등 사실관계를 아직 확정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 확정은 마쳤고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엿새 먼저 변론이 종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도 함께 논의하고 있어 평의가 길어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쟁점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겹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냐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라며 압박에 나섰고 당 일각에선 만약 있을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3심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분위기부터 유호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 나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와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라는 주장도 이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한덕수 문제는 긴급 먼저 판결을 해주면 된다 이게야. 감사원장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권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2심, 대통령 탄핵 심판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면 여론 향방에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지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2달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반면 이번 주 헌재 선고가 나면 다음 주까지 여론을 수습한 뒤 이 대표 선고로 이슈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헌재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한편 야당 공세에도 집중하는 건 중도층 민심을 살피고 이슈 전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탄핵 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 판단을 재촉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주에도 단식 투쟁과 각종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후손들에게 무법천지의 쿠데타 공화국을 물려줄 수 없다며 헌재를 향해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입니다.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탄핵연대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은 일주일을 넘어섰고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1만 배에 돌입하며 장외 집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매일 밤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규탄 발언에 나서는 의원들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은 이번 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선고날까지 장외 여론전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선고 요지와 주문이 담기는데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걸 먼저 읽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탄핵 심판들을 봤을 때 당일 선고 진행 순서에 따라서 결과 예측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혜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탄핵 심판 선고 순서는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별개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론 났던 선고의 순서와 의견이 일부 갈렸던 선고 순서가 달랐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선고 요지를 밝힌 후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합치된 의견의 선고 요지를 약 20분간 직접 밝힌 후 막바지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반면 4대 4로 의견이 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주문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같았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선고 요지를 밝힌 후 주문을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대부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이 같았기 때문에 결정 요지를 재판소장이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다가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주문에 앞서 선고 요지를 밝힌다면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조 회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수원고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1심에 준해 김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번엔 최근 나온 여론조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한 걸까요?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늘었고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도 이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15.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뒤 반등했던 정권 연장 답변이 한 주 만에 다시 꺾인 겁니다. 특히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정권 교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7%로 정권 연장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한 주 전보다 3.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이 3.7%포인트 떨어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를 견고히 했습니다. 다자간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로 1위를 기록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합계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여야 모두 지지율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번엔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교사를 찾아 종교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는 게 기본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승복한다는 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진우스님은 한 전 대표 면전에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국민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관망하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처음으로 승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MBN에 헌재는 단심제인데 잘잘못을 떠나 승복을 안 할 도리가 있냐고 전해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승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뜻을 말씀을 해주시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미 관계에 자신감을 내비친 안 의원에게 당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좀 앞장서서 좀 하도록 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주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래를 향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힌 뒤 최근 당 지도부의 승복 공식화 후 따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탄핵 찬성파 잠룡들은 보폭을 넓히고 있는 반면 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됐다며 지난주부터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테러 위협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회 경내를 걷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뒤로 경호원 2명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이유로 야외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이 대표. 경내에서도 밀착 경호를 받으며 경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나 의원은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만 장외 집회에 쏙 빠졌다며 이 대표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 지도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인가라는 병에 걸려서 출마하는 상습 출마러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 삼아 유언비어로 극우들에게 너인가라고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공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민주당 장외 행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검찰이 국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 내란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직접 나서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저는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이를 모의와 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요건 없이 긴급 체포가 이뤄졌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를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이 군경 수뇌부 사건에 500명이 넘는 증인 신청을 예고한 만큼 1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시영 씨 소속사는 어제 이시영 씨와 요식업계 사업가 조모 씨가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씨는 2017년 9월 1년여의 열애 끝에 조 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시영 씨는 어제 SNS를 통해 매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근황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안면 신경마비 증세로 투병 중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민우 씨는 어제 SNS에 스트레스로 인해 망가져버린 신경, 안면마비 증상이랑 글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얼굴에 여러 개의 침을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증상 72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치료를 해야 완치할 수 있는데 저처럼 몇 년간 방치해두면 완치는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민우 씨는 과거 20년 지기 지인에게 약 26억 원을 갈취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당시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중국의 한 건설사가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 공유된 영상인데요. 작업복 차림의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로프에 매달린 3명의 근로자는 수치스러운 듯 고개를 떨궜는데요. 현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사 측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건설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며 회사 측의 입장을 두둔했지만 그래도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 양주에서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 정찰기와 헬기가 충돌했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군 비행장에 착륙한 뒤 지상에 있던 헬기와 부딪힌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추성남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비행장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꺼멓게 탄 헬기를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바로 옆에는 같은 기종의 헬기 4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군용 무인 정찰기가 비행장에 착륙한 뒤 수리온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무인 정찰기와 헬기가 모두 전소했고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검정 연기가 그냥 한참 났어. 얼마나 정도로 났어요? 한 20분 그 정도 계속. 혹시 부대에서 이 주민들한테 아니요, 안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헬기와 충돌한 무인 정찰기 해로는 10km 상공에서 지상을 정찰하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길이 8.5m, 폭 16.6m의 크기로 최대 시속 207km에 달합니다. 무인 정찰기와 수리온 헬기의 대당 가격은 각각 30억 원과 185억 원 정도. 이번 사고로 최소 2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군은 무인 정찰기가 착륙해 바퀴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방향이 틀어져 지상에 계류 중인 헬기와 충돌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인 정찰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은 이번 사고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지난달 숨진 배우 고 김세론 씨와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MBN은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관련 보도를 자제해 왔는데요. 김세론 씨의 유족이 한 유명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저희도 신중하게 이번 논란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유튜버가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이 김세론의 자작극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고 김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김세론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세론과 관련된 콘텐츠를 수차례 올렸는데 김세론의 유족은 어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에서 김세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이 거짓이란 겁니다.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유족 측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김세론이 15살이던 2015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세론의 음주운전 이후 김수현 측이 드라마 제작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7억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세론과의 교제 시점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뒤였다며 내용 증명은 배임 가능성을 염려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립하면서 지금처럼 반대만 외치면 의료교육과 시스템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복학 등록 기한을 며칠 앞둔 휴학생들과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자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SNS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2주 전 어른의 편협, 스승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휴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돌아가라는 정부 방침에 일부 의료교육 종사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이런 반대 위주의 투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단이 망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실 이 글을 냈고, 지금 시점에 내게 된 거는 이제 더 늦어지게 되면은 올해도 교육을 아예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환자에 대한 책임과 동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이 잘못되긴 했지만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반대 대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피해뿐 아니라 유동화 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사제 출연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여론 달래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피의자들에 사과하고 사기 채권, 원금, 전액 반환하라. 지난주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시위에 나서자 홈플러스가 뒤늦게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의 책임을 돌렸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김병주 MBK 회장도 세무조사에 이어 국회 출석까지 요구받자 사제 출연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회장이 개인 재산을 내놓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단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혼나기는 피하자는 심산으로 이 같은 발표를 부랴부랴 내놓은 건 아닌지 고려 IM 분쟁 등 이후 진행될 사업에 불똥이라도 튈까 봐 여론 달래기용으로 사제 출연 규모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액인 3,450억 원 수준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임직원 월급이나 임대점주 정산 매출액을 포함하면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번개가 미국 중남부 지역에 내리쳤는데요.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어떨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하늘, 구름 속에서 빛이 끊임없이 번쩍입니다. 불꽃은 비행기가 나는 동안 멈출 기세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폭풍이 부는 미국 텍사스 지역 위를 비행하는 도중 포착한 번개를 촬영한 건데요. 최근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불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6개 주에 걸쳐서 최소 33명이 숨졌고 수많은 집과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폭풍 전선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데 미국에 사는 교민에게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막을 종단하는 마라톤에 나선 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마라톤 선수 탄자 브라운 씨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 바짝 마른 손에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결국 완주에 성공합니다. 탄자 브라운이라는 독일의 마라톤 선수가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 사하라 사막 850km를 뛰는 도전에 나섰는데요. 혹독한 모래바람이 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2주 동안 매일 8시간 넘게 뛰었고 멋지게 완주를 해냈습니다. 조만간 요르단 사막 종단에도 도전해 사막화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라는데요. 그녀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매를 통해서 피해 주택 244가구를 낙찰받았습니다. LH는 낙찰받은 전세 사기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피해자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까지 LH에 들어온 매입 신청은 9,100가구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인 올FMB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포장용기만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올FMB는 가맹점주에게 포장용기를 지정된 구매처에서만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우리를 제외해달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가 성사된다면 안 장관은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위대한 열정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이 109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대전으로 향합니다.
지난 석 달 반 동안 5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반고흐의 작품에 감동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자신의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빈센트 반 고흐. 12년 만에 국내를 찾아온 반 고흐의 진품 대표작 70여 점에 3달간 50만 3천여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원화만의 감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관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등장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걸 보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줄 섰어요. 삶의 고뇌가 담긴 생생한 붓터치를 본 관객들은 반 고흐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또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림 속에서 그 색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밝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거장의 초창기 드로잉이 한자리에 모인 점도 의미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은 다음 주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6월 22일까지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륙 곳곳으로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강한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 최고 4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부에 최고 20cm, 서울 등 서쪽 지역에도 최고 5에서 8cm 안팎이 되겠고요. 눈은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호남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비상입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과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꽃샘추위도 이어집니다. 현재 대부분 영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7도, 광주와 대구는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에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